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이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또는 흔적,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의 유해, 시체 말하는 거죠. 흔적이 그냥 단순히 근데 그게 아니라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냐? 뼈나 공룡뼈, 알, 그리고 기어간 흔적이 남아도 돼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기 때문에 생물이 뚫은 구멍, 그리고 배설물, 흔적 같은 거,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호박이라고 하는 거는 보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모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빙하 속에 갇혀 있는 것, 이런 거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흔적을 SiO2, 이산화규소라는 걸로 채운 것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거는 뭐 폼페이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보면은 사람들 모양 그 자체가 화산재로 완전히 그 모양 그대로 죽어 있는 거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언제 잘 만들어지냐? 생성 조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체수가 당연히 많아야겠죠. 개체수가 많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생물 자체가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있어야겠죠. 가진 생물이어야 좋을 겁니다. 그래야 화석이 잘 만들어질 거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훼손 전에 빨리 매몰. 이래야 뭐가 되느냐? 화석화 작용이 됩니다. 화석화 작용 유리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화석화 작용. 그러면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뭐냐? 이걸 받아야 돼요. 어쨌거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아직 화석이 안 됐어요.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광물질이 침투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바뀌거나 광물질이 돼야 마치 규화목처럼 그 흔적이 이제 다른 물질로 완전히 돼서 흔적만 남아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특징이 공룡 화석보다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등의 바다 생물 흔적이 많은 이유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바닷속에서는 화석화 작용이 좀 더 잘 일어났겠다. 이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다 생물 흔적이 많은 이유입니다. 자, 화석의 생성 과정도 살펴봅시다. 생성 과정. 첫 번째로는 생물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혀야 돼요. 위에서 말한 훼손 전에 빨리 매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홍수나 산사태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퇴적층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층이 융기합니다. 융기라는 거는 위로 올라갔다, 상대적으로 옆에보다 위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침식, 깎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겠죠? 발견이 될 겁니다. 이거는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층, B층, C층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1000년 전, 여기는 500년 전, 실제로는 이거보다 500억 년 전, 1000억 년 전, 억이 아니라 1000만 년 전, 500만 년 전, 이 정도 급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퇴적층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층이 융기했어. 쌓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 쌓여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깎여 나갔을 겁니다. 깎여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깎여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보여요? C라는 화석이 보일 거고 B라는 화석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되는 땅 같은 건 주로 어떤 거냐? 주로 퇴저감입니다. 대표적인 거 석회암, 셰일 이런 것들. 이유는 왜냐 하면 화성암, 변성암은 화성암 같은 경우는 용암에서 나오는 거고 변성암은 고온고압으로 눌러서 변성시키는 거예요. 고온고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훼손되거나 파손됩니다. 따라서 화석이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화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이렇게 있습니다.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층 퇴적 당시 뭘 파악 가능하냐? 생성 환경 파악 가능합니다. 이때 특징이 그래서 생물들의 생존 기간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만 알면 되니까, 어느 땅에서 살았는지만 알면 되니까. 대신에 분포 면적은 좁겠죠. 어느 땅에서 살았는지가 중요하죠. 언제 살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좀 외우는 팁 하나 알려주자면은 이거 생성 환경이, 시상 화석이 뭐예요? 시옷, 시옷, 히읗, 시상화 이렇게 되어 있죠. 생성 환경도 어때요? 시옷, 시옷, 히읗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사리. 지금도 있죠. 따뜻, 습한 육지. 자, 그 다음에 산호. 따뜻, 얕은 바다. 세 번째, 조개. 얕은 바다, 갯벌. 그러니까 조개나 산호화석 이런 거 나온다. 아, 과거에는 여기 육지였겠구나. 과거엔 여기 땅이었겠구나.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상화석이 생성 환경이었다면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 시기, 지질 시대 구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물 생존 기간 짧았을 거예요. 특정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대신에 분포 면적, 어느 땅에서 살았는지는 굳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 생성 순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성 순서대로 얘는 생성 순서가 있어요. 생성 순서. 삼필갑방이라고 외우거든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 순서로 등장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 같은 경우는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기본적으로 지금 쓴 건 다 생성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자, 이건 땅 생성 순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 생성 순서는 삼필갑방, 요 고생대 순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대만 따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 쪽 계열도 보게 되면 이때는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또한 양서류가 개구리 같은 게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생대 같은 경우는 거시식물이 많았고 주로 파충류, 공룡이죠? 공룡이 파충류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매머드는 뭐예요?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식물은 속시식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석을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자, 나중에 생성된 지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화된 생물 화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위쪽에 있으면 화석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B, C, D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진화됐겠어요? D에서 제일 진화된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멀리 떨어진 화석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대륙 분포 변화를 알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대륙 이동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륙이 원래는 판게아라는 거대한 땅으로 하나 있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에 A 살고 여기도 A가 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A였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A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A랑 A로 쪼개졌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층 생성 당시 환경 파악.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방금 얘기한 거 있죠? 고사리가 살았는지 산호가 살았는지 조개가 살았는지. 이래서 이 대표적인 거는 강원도 태백 산이죠. 거기에 삼엽충이 있대. 삼엽충은 바다에 있었는데 그럼 옛날엔 여기 바다였겠구나.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도 산이죠. 8,000m. 암모나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바다였구나. 이거는 해석하면은 과거 바다였던 곳. 지층이 뭐 했다? 위로 올라가는 거 융기하여 바다생물 화석. 산에서 발견되었다. 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질시대 이제 엄청난 시대별 암기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구 탄생한 46억 년 전에서 현재까지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분 기준부터 알려보면은 지구 환경 또는 생물계 급격한 변화, 화석 변화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 이거 대표적인 건 부정합 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은 생물이 멸종을 했을 거고요.
또는 출현을 했을 겁니다. 출현 멸종 또는 출현 시기로 그때 경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합이라는 건 그래서 갑자기 뭔데? 부정합은 지각 변동을 거친 그 지층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어, 여기서 중요한 건 지각 변동을 거쳤다는 거예요. 지진 화선이 난 다음에 퇴적이 됐대. 아래 위 두 지층이 불연속 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합면이라고 하는 건 부정합인 두 층이 있을 거예요. 두 층의 경계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특징은 두 층 사이엔 오랜 시간 단절이 있었을 것이다. 화석 종류도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냐? 부정합이라는 건 먼저 쌓일 거예요. 쌓였으니까 위로 올라올 겁니다. 점점 위로 쌓여올 거예요. 그 다음에 깎였어. 자, 이 깎였다는 건 지각 변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다시 퇴적. 이게 반복되는데.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A, B, C, D 이렇게 쌓이고 있었어요. 점점 쌓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진이 확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쾅쾅쾅쾅 해서 다 지워졌습니다. CD가 그냥 없어졌어요. 혹은 다른 지역에 남아 있어요. 옆에는 남아 있어. 옆 땅엔 남아 있어. 옆 땅은 그대로 A, B, C, D 그나마 피해를 덜 받아서 이렇게 남아 있어. 근데 여기는 어때요? 1번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쌓였어. 또 이제 침강까지 됐죠. 그 다음에 쌓이면 뭐가 돼? 여긴 2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2가 순서대로 나왔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2가 쌓였죠. 자, 그럼 어때요? 오랜 시간 단절된 거 보이죠? B에서 바로 E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뭐다? 부정합인 관계다. 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질 시대 환경과 생물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이제 시대를 구분해 볼 겁니다. 환경과 생물. 일단은 시대 구분부터 해봅시다. 대표적인 네 가지예요. 선캄브리아 시대. 전체 대부분이에요. 88.2%. 그 다음에 고생대 6.3%. 그 다음에 중생대 4.1%. 마지막 신생대 1.4%. 퍼센트까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46억에서 시작을 하죠. 이 억 단위 이거 연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5.4억, 5억 4천만 년, 그 다음에 2.5억, 2억 5천만 년, 6,600만 년, 0.66억,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참고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단원 옛날부터 배웠던 모든 단원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원시 지구가 있었죠. 비행성체가 계속 충돌하면서 지구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마그마 바다를 형성했다가 점점 식어서 그나마 원시 지각 땅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원시 바다.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였습니다. 그 다음 남세균 나와서 얘가 뭐 했어요? 광합성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산소가 늘어났고 산소, 금속 산화물 이런 것도 생겼고 바닷속 어, 해양 생물, 해양 산소 호흡 생물, 산소 호흡, 세포 호흡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 그 다음 육상 생물이었습니다. 육상 생물은 기본적으로 산소 호흡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부터 생명체 나오기 전까지 46억에서 대충 한 40억, 38억 이때쯤까지를 명왕누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어려운 거 가르쳐 준 학교는 이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 명왕누대 다음에 38억에서 이제 25억까지 최초의 생명체 나오고 남세균 나왔을 때를 시생누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억부터를 원생누대, 산소가 많아졌을 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존층이 생겼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해양생물이 생겼다, 오존층 생겼다 하는 이 레벨부터 고생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양산소 호흡이 생겼다부터 혹은 오존층이 생겼다쯤부터 고생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대 구분은 이 정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볼게요. 계속 대표적으로 보는 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기후, 수륙분포, 수륙분포는 땅, 바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무슨 생물 살았는지 이 세 가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후, 대체로 온난했어요.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한 번 있었다. 한 번 추워져서 다 한 번 죽었겠죠. 자, 그 다음에 초기에는 어, 자, 이때 특징은 지각 변동이 많았습니다. 계속 미행성체 충돌했죠. 자, 그 다음에 화석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적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게 뭐더라? 파악이 안 된다더라. 이게 끝입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자, 생물이 중요해요. 생물, 어떤 생물 살았냐? 아까 얘기했듯이 화석이 적었고요. 뼈가 없었고, 지각 변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화석이 적었어요. 그리고 육지에는 자외선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오존층 없고, 오존층이 없으니까 자외선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적었습니다. 따라서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 그러니까 시생누대 시작하는 그 생명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외선도 도달을 안 했습니다. 이때는 바닷속에선 자외선이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이렇게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존층 없었고 산소는 적었고 대신에 바닷속에선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거 있으니까 이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파란색 예시들이니까 파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광합성 해줘가지고 대기, 해양 산소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세포 생물, 원시 해조류, 미역 같은 거 출현. 따라서 말기에는 다세포 생물도 나왔다. 그 대표적인 게 해파리, 해면, 흐물흐물거리는 애들.
폭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 가장 유명한 겁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뭐냐면 남세균 화석이에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냥 대표적인 화석 이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육지 생물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일단 정설이다 이겁니다. 고생대 고생대부터는 특징이 뭐였어요? 이때부터는 해양생물도 나왔고 산소 농도도 늘어나서 오존층도 나왔고 그리고 육상생물도 그래서 나왔고까지가 전부 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는 이때도 똑같습니다. 대체로 온난하고요. 말기, 빙하기. 썬캄보리아랑 똑같네요. 기후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수륙분포. 고생 때는 이 땅 움직임이 좀 중요했거든요. 초기에는 대륙이 흩어졌어요. 초기에는 뭐 그냥 흩어진 여러 땅 조각이었는데 말기에 합쳐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기 합쳐짐 판게야. 그래서 생물 서식지 뭐냐면 얕은 바다 물도 떠먹고 하는 곳 있죠? 그런 데가 감소했대요. 강가 근처, 얕은 바다 근처, 거기가 물 섭취하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생물들한테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영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산소 농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이때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해양 생물 엄청 늘어났습니다. 폭발적 증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존층 형성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생물 출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기에 생물 대멸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 대표적인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볼게요. 해양생물, 육지생물, 육지동물, 그 다음에 식물, 요 세 가지라고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무척추 동물들, 해양에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삼엽충, 방추충, 이거 다른 표현도 푸줄리나라고도 합니다. 완종류라는 동물이 있대요. 곤충 비슷한 거, 필석. 자, 그 다음에 척추동물이 있었어요. 아까 배운 것 중에 하나 안 나온 거, 갑주어. 이런 애들이 번성했다가 되겠습니다. 번성입니다. 번성. 자, 그 다음에 육지에 양서류, 곤충류, 대형 잠자리, 번성입니다. 이번에도. 자, 기본적으로 다 번성이에요. 자, 식물만 번성 출현이 좀 나눠져 있다. 식물이 좀 특이하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양치식물. 이거 뭐냐면 포자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거 고사리 이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중에 뭘 형성하냐? 석탄층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석탄층 형성. 자, 그 다음에 이끼도 많았어. 이끼류 번성. 자, 그 외 번성이죠. 거시식물. 이제 다음 중생대 때 번성할 거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예시 같은 거 거시식물 어떤 종류 있는지는 지금 따로 적진 않죠. 거시식물의 그거를 상징하는 거는 중생되기 때문에 어쨌든 출현만 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중생대입니다. 공룡시대죠. 자, 이때 기후. 일단 화산이 되게 많았어요. 화산 활동이 많았습니다. 화산 폭발.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도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온난화라 그러죠?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가 엄청 심했다. 가 특징인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떨까요? 온난합니다. 빙하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 판기아 만들어졌잖아요. 고생대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판기아가 분리됐습니다. 지진 엄청 났겠죠, 이때 또. 어쨌거나 대서양, 인도양. 대서양은 그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 인도양은 유럽하고 인도 그쪽, 아프리카랑 인도 그쪽 동네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네, 동남아에서 유럽 넘어가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형성이고요. 따라서 생물 서식지가 늘어났다. 땅이 분리됐으니까 좀 늘어났대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땅이 이렇게 쪼개지니까 살만한 곳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살만한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직 가기 전에 어쨌거나 지각 변동 방금 말한 거 있죠?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로키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 또 형성이 됐습니다. 산맥 형성이 뭔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쪽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물, 어쨌거나 다양한 서식지. 그러니까 또 살만 나겠네요. 생물 번성. 그런데 말기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때 막 빙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빙하기가 아니라 그냥 지구 환경이 급격한 변화입니다. 말기에 지구 환경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 다 죽었겠죠. 암모나이트랑 공룡 멸종입니다. 아쉽게도. 육지, 해양, 그리고 반대로 썼네요. 해양 먼저 썼죠. 아까도. 해양, 육지, 식물. 이렇게 보면 해양에서는 대표적인 거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번성. 번성한 거 위주입니다. 이번에도 식물은 번성 출현 나눠져 있고요. 육지는 그대로라고 보면 돼요. 그 외 동물들은 파충류, 파충류 대표적인 거 공룡입니다. 공룡, 번성. 근데 일부 공룡은 뭐가 됐다? 새가 됐다. 조류, 닭 얘기하는 겁니다. 조류로 진화되었다. 자, 그리고 시조새도 있었고요. 작은 포유류. 옛날 새들을 시조새라고 그러죠. 작은 포유류도 출현은 했습니다. 뭐, 요 정도는 조금 뭐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시식물 드디어 번성합니다.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소나무, 소철, 은행나무, 잣나무. 이런 거 항상 할 때마다 한 얘기가 있죠. 전부 다 일단 외우지 말고 학교에서 써준 거는 확실히 외우고 그 외에 시간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해라. 그 다음에 속시식물 출연. 이렇게 됩니다. 신생대 이때는 아이스 에이지 뭐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생각하면 좋은데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중생대랑 비슷해요. 온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에 빙하기 4회 그리고 그게 다시 녹는 간빙기 3회 반복이라고 합니다. 녹았다가 얼었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수륙분포 어쨌거나 그럼 땅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됐으니까 점점 더 계속 바뀌겠죠. 확장.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륙판 충돌. 이거 배웠던 얘기입니다. 충돌형 경계, 수렴형 경계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대륙, 충돌, 수렴형, 습곡산맥 이라고 배웠던 거가 드디어 여기서 한번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현재와 비슷해졌다. 이게 신생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물. 외울 건 많아 보이는데 생물 파트?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래도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편인 시대라서 일단 빙하기가 왔기 때문에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해수면 다 얼었죠. 얼어가지고 해수면이 줄어들었다. 대신에 다 얼었기 때문에 육지가 늘어난다. 그래서 생물이 이동합니다. 생물 이동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넓은 초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와 뭐 서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 넓은 초원이 형성됐고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을 가지고 있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해양, 육지, 식물 각각 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해양 초기에는 화폐석이 번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지에선 말기에 매머드, 대형 포유류 번성했고 최초의 인류도 출현했다. 자, 식물은 속시식물. 대표적인 것도 써봅시다. 참나무, 단풍나무, 포플러나무. 약간 나무 종류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은 있죠. 앞에 거시식물하고. 앞에 거시식물은 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소철 막 이런 거였어요.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새로 출연한 거 없겠죠. 이렇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하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판게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판게아가 형성되면 판게아랑 서식지, 판게아가 형성되면 살 곳이 없다. 아까 그래서 그림으로도 간단하게 나타내 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볼게요. 판게아가 형성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얕은 해양 생물이 서식지, 물가가 감소하고 해류가 단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단순해져서 생물 종류가 많이 필요 없죠. 그냥 그거에 맞는 생물만 살아남을 거니까. 기후가 한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추워. 그럼 펭귄만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겠죠. 사막여우 같은 건 필요 없을 거고. 자, 판게아 분리. 극단적인 예시였습니다. 얕은 해양 생물, 물가, 서식지가 증가할 겁니다. 땅이 쪼개졌으니까. 땅이 커다랬다가 땅이 쪼개지면은 바닷가 근처가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렇게죠? 자, 이거를 한번 다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큰 땅 하나, 작은 땅 4개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얘는 크기가 4고 얘는 크기가 1짜리 4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넓이가 4니까 여기 길이는 2예요. 그러니까 둘레가 8인데 여기 둘레는 몇이에요? 1짜리죠. 1짜리가
4개 있어. 4짜리 4개 해가지고 16입니다. 둘레가 그러니까 쪼개졌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류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기후도 복잡해질 거고요. 복잡한 기후에 맞춰서 사막엔 사막여우, 북극남극엔 북극곰, 펭귄 등등 막 이것저것 다 살 겁니다. 그래서 생물 종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진화 과정 요약입니다. 요약. 1번 동물, 2번 식물. 근데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 척추. 자, 어류, 갑주어,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공용. 어류도 사실은 그거였죠. 어류나 양서류나 둘 다 고생되긴 했어요. 어쨌거나 순서상으로 나타나면 그 정도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 조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나오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해조류. 이거는 맨 처음부터 나왔죠. 옛날부터. 어디부터? 선캄브리아 때부터 나왔습니다. 양치식물, 고사리, 고생대, 그 다음에 거시식물, 그 다음 속시식물.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대멸종입니다. 어떻게 다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지구 환경이 급격한 변화. 그 예시는 엄청 많습니다. 기후급변,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소행성 충돌, 운석 떨어지고, 화산 폭발, 뭐 이것도 얼마나 크길래? 해양 산소량 급감. 갑자기 산소가 쭉 하고 줄어들었어. 수륙 분포 변화. 땅이 바뀌었죠. 판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까 기후 복잡 단순 해가지고 다 죽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등등.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요. 판게아 형성. 아까 했었죠? 서식지가 그럼 줄어들어 가지고 기후가 단순해진다. 였고요. 두 번째, 소행성 충돌. 그러면 폭발했으면 재가 막 후두두둑 하면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재가 햇빛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추워집니다. 기온, 뚝떨,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이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세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언제였냐면 중생대 말기에 공룡 멸종할 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CO2나 CH4,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산성비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로 기온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뭔가 기후변화 같은 것도 일어나. 이때는 고생대 말기의 시베리아. 뭐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기도 했었다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꼭 한 가지 이유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예요. 대멸종 역사 5회 해봅시다. 총 5회. 이때 특징은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있어요. 계문, 강목, 과속종.
종, 이게 뭐 생물 분류인데 이쪽이 큰 거고 이쪽이 종이 제일 작은 거죠. 이 중에서 과를 보는 겁니다. 생물 과의 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가 줄었냐 늘었냐로 체크를 했대요. 과학자들이. 자, 첫 번째 고생대 중기. 고생대라고 하면은 5.4에서 2.5억이었는데 중기라고 하면 4억 년 전입니다. 이때 빙하가 확장됐어요. 따라서 해수면도 줄었고 기온도 감소했다. 그래서 완종류랑 삼엽충이 줄었습니다. 어류는 번성을 했대요. 자, 두 번째 대멸종. 고생대 중기. 이번에도 고생대 중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한 번 더. 3.5억 년. 실제로는 5천만 년 전이죠. 5천만 년이나 더 흘렀죠. 자, 이때는 해양의 무산소화. 아까는 뭐 해양 산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데 이번 특징은 무산소화예요. 어쨌거나 기후 냉각. 동시에 다 일어났어. 기후 냉각, 소행성 충돌, 이것저것. 어쨌거나 다 온도가 떨어지는 용도입니다. 이때도 뭐예요? 완종류랑 삼엽충이랑 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갑주어는 멸종했어요. 어쨌거나 갑주어 멸종했으니까 이제 뭐 나올 차례? 양서류 번성할 차례. 그러니까 뭐가 하나 멸종하면 뭐가 다음에 번성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고생대 말기. 판기아 형성 2.5억 년 전. 판기아 형성. 화산 폭발. 온실 효과. 따라서 삼엽충, 방추충 계속 수는 줄어들고 있었어.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드디어 멸종을 해버렸다. 그리고 원시 양서류 또 멸종을 했습니다. 원시 개구리들. 대신에 뭐가 번성하겠냐? 파충류가 또 번성할 겁니다. 네 번째, 중생대 초기 2억 년 전. 이땐 판기가 분리되면서 화산 활동, 지각 변동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도 심했다. 그래서 뭐가 죽였냐? 여러 암모나이트, 파충류, 공룡, 멸종. 완전 다 멸종한 거 아니죠? 파충류가 다 멸종한 게 아니라 여러 암모나이트, 여러 파충류가 멸종을 한 겁니다. 대신에 뭐가 나타나냐? 대형 파충류, 번성. 아, 이때 공룡이 나온 거네. 그래서 파충류 종류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생대의 말기. 이걸 다시 표현하면 신생대 초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6억 년 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막 나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어느 정도로 나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석 충돌, 공룡 멸종할 때, 대규모 화산 폭발. 그래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드디어 멸종했어요. 공룡, 암모나이트, 멸종. 그 다음에 뭐가 나왔겠어? 포유류 나올 차례죠? 포유류 번성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결론은 이거예요. 생물 다양성.
만약에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이제 대멸종을 하잖아요. 적응 못했어. 응, 멸종이야. 적응을 했어. 그러면 다양한 종으로 또 진화해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야? 오늘날 생물 다양성을 이뤄냈다. 살아남은 결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